흰뺨 검둥오리 둥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변가 자갈밭 위에서 황구렁이를 발견했다. 인가의 돌담을 좋아했던 구렁이는 본래 사람 가까이 살았다. 약용으로 알려지면서 사람 곁에서 자취를 감춘 멸종 위기종이다. 2m 남짓되는 녀석은 사람이 없는 무인도의 자갈밭에서 마음 놓고 일광욕을 즐긴 뒤 다시 숲으로 향한다.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와 알은 종종 구렁이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먹이를 노리던 구렁이는 취재팀에게 강한 경계심을 나타낸다. 취재팀의 카메라를 향해 경고를 한 구렁이는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 무인도 곳곳엔 작은 습지들이 발달해 있다. 대체로 물이 부족한 섬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다. 오염되지 않은 무인도의 웅덩이엔 건강한 습지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 황해군이 없는 무인도의 습지 주변에선 곤충들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섬에 도착한 취재팀을 맞이한 것은 괭이 갈매기다. 수만 마리가 집단 서식하는 칠산도의 괭이 갈매기는 한반도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라 불리는 녀석들. 바다에서 생활하다 이른 봄에 번식지인 칠산도로 모여든다. 칠산도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무인도엔 흔치 않은 갯벌이 있다. 종류가 다르죠. 갯벌은 괭이 갈매기들에게 풍성한 만찬을 제공한다. 괭이 갈매기들은 칠산도의 밀사초 위에 둥지를 틀고 5월부터 8월까지 번식을 한다. 수컷과 암컷이 함께 25일 동안 알을 품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40일 동안 먹이를 받아먹고 자란 후 둥지를 떠나 바다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둥지 조사를 하는 조류 서식지 모니터링 팀. 그런데 2개 이상 알을 낳는 괭이 갈매기 둥지에 알이 모자란다. 알이 하나밖에 없는 둥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알을 잃어버린 어미들은 2번씩 알을 낳아 모자란 알 개수를 채운 것이다. 늦둥이인 2번째 알이 껍질을 깨기 시작했다. (6월부터 7월까지) 칠산도에선 둥지마다 연이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어미가 뒤늦게 추가로 알을 낳는 바람에 둥지의 형제는 터울해진다. 추가 산란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녀석은 운이 좋은 편이다. 다행히 시기가 그리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다.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칠산도에 무슨 일일까? 취재팀은 카메라를 숨기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들이 노린 것은 괭이갈매기의 알이다. 주인을 잃어버린 둥지. 칠산도의 알이 도난당하고 있다. 좋아하는 막장, 그것을 막고 또 평화를 막자 속에 있는 막장을 먹고 좋아하는 똑같고. 알을 흔들어 본 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사람이 먹기엔 알 속의 새끼가 너무 커버렸다는 것이 이 끔찍한 죽음의 이유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칠산도는 허가 없이 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괭이갈매기들에겐 천혜의 보금자리였던 무인도는 이렇게 인간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침입자가 다녀간 자리는 저차다. 매일 두세 차례 칠산도 주변을 순찰하는 배. 사람의 침입에 시달리는 칠산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감시인이다. 칠산도 감시 6년째. 그동안 무수한 알도둑이 단속됐다. 칠산도는 해안 1km 이내에는 사람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새들의 섬이다. 그러나 새들의 터전은 위협받고 있다. 칠산도 정상 쪽으로 올라가 보았다. 섬의 정상 부근은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 백로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알둥지 하나가 전부다. 더 이상 노랑부리 백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그 자리엔 외래 식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백로가 둥지를 틀던 누리장 나무들이 고사되고 수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키가 1m까지 자라는 수영군락에선 괭이갈매기도 날개를 펴지 못해 둥지를 틀 수 없다. 나무의 죽음으로 그만큼 괭이갈매기의 서식지도 줄어든 것이다. 수영군락 밖으로 밀려난 괭이갈매기들은 주변을 서성이며 간신히 둥지 몇 개를 만들었을 뿐이다. 무인도의 식생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나무 뿌리 밑으로 작은 굴들이 발견됐다. 굴 입구에서 발견된 동물의 분비물. 사람에 의해 방목된 토끼의 것이다. 그렇다면 토끼는 나무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풀이 부족한 무인도의 겨울. 토끼들에겐 한약재로도 쓰이는 누리장 나무의 껍질이 좋은 먹이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토끼들 등살에 나무는 결국 봄에 싹을 틔우지 못했다. (3년) 전 겨울, 작은 무인도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방목한 토끼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다.
불이 난 후 칠산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생식물이 미처 자리를 잡기 전에 비화식물들이 먼저 빠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육지에서도 산불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밀사초군락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불이 난 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변화는 토사 유출이다. 풀과 나무가 타버리자 경사면의 흙은 작은 비에도 쉽게 유실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침입으로 칠산도 괭이갈매기들의 보금자리는 서서히 황폐화돼 가고 있다. 밀사초군락이 점점 줄어들자 괭이갈매기들은 어쩔 수 없이 맨 땅에 둥지를 튼다. 토사가 흘러내려 반쯤 묻혀버린 아이들. 이곳 둥지들의 상태는 심각하다. 쪼개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괭이갈매기 알이 건강하게 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사히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에게도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급경사의 사명. 살을 흩디뎌 굴러떨어지면 치명적이다. 경사면 아래쪽엔 둥지에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은 괭이갈매기의 새끼들이 줄비하다. 잔뜩 겁을 먹은 이 녀석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 범위가 있는 둥지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 힘을 써보지만 날개 깃도채 돋지 않은 녀석에겐 역부족이다. 지금 칠산도의 새끼 갈매기들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토사 유출로 칠산도의 식생은 2년 전 조사에 비해 3m 이상 후퇴해 있다. 30cm 정도 흙을 퍼내려가자 암반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무인도는 이렇게 토양이 암반을 살짝 덮고 있는 형태다. 때문에 토사 유출이 시작되면 육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경사면의 토끼굴은 무인도의 토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인간이 방목한 토끼는 지금 무인도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기척에 민감한 토끼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해질 무렵이 돼서야 먹이를 찾아 하나둘 굴 밖으로 나온 토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토끼들이지만 무인도에 사는 녀석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이나 다름없다. 천적이 없는 무인도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토끼들 세상이다.
무인도에서 태어난 듯한 어린 토끼들도 눈에 띄었다. 굴 앞에서 유난히 주위를 경계하는 토끼 한 마리. 잠시 뒤 토끼는 천천히 굴 속으로 사라졌다.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굴이다. 어미 토끼들은 출산 시기가 임박하면 이렇게 출산용, 육아용 굴을 따로 마련하는 습성이 있다. 다음 날 취재팀은 토끼 굴 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새끼들이다. 토끼는 한 배에 9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 임신 기간은 한 달 정도. 1년에 4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출산을 한다. 무인도에서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야생 상태에서 자란 녀석들은 무인도 생태계의 맨 꼭대기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겉보기와 달리 대사도의 나무들은 아랫부분이 성한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토끼들의 소행이다. 키가 닿는 부분은 모조리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보통 풀이나 열매를 먹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 껍질까지 갉아먹는다. 토끼들이 평소엔 먹지 않는 맹문동까지 어린 잎을 갉아먹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생명들이 뿌리내려온 무인도. 그 터전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무인도에서는 가파른 해안 절벽에서 염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동안 유행처럼 무인도엔 염소가 방목됐다. 하지만 야생화된 염소를 다시 잡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방치된 염소들은 토끼와 함께 무인도 파괴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다. 염소 목장으로 둔갑해버린 무인도. 무리지어 다니는 염소는 가파른 절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못 가는 곳이 없는 녀석들은 또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식성을 가지고 있다. 염소를 발견한 무인도 한 곳을 올라가 보았다. 먹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염소. 먹이가 부족할 때는 나무 껍질은 물론이고 뿌리까지 파먹는다. 무인도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염소가 서식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 제주 문섬에 엽사들이 상륙했다. 문화재청이 일시적으로 토끼의 구제를 허가한 것이다. 문섬의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어지럽혀진 무인도의 또 다른 비극이다. 안내판을 실은 배 한 척이 무인도를 찾았다. 지난해 환경부는 130여 개의 무인도를 특정 도서로 지정했다. 무인도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다. 전남 신안군은 특정 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에선 가축의 방목이나 낚시, 야생 동식물의 포획 등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특정 도서로 지정된 무인도, 아직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에게 무인도는 여전히 주인 없는 섬일 뿐이다. 하필 여기다 대놓지 마. 동백섬이라 불릴 만큼 동백나무가 많았던 무인도. 이 섬엔 최근에도 동백나무를 도둑맞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뿌리만 캐가는 채취꾼들이 휩쓸고 간 무인도의 상처는 깊다. 동백나무가 뽑혀나간 자리에 길이 생길 정도로 피해는 극심하다.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언젠간 이 섬에서 더 이상 동백나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탈기다. 누가 왜 무인도까지 찾아와 이런 것을 매달아 놓은 걸까? 누군가 매나 조롱이 같은 맹금류를 유인하려 한 것이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무인도는 또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희귀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연히 목격한 새들의 비행, 노랑부리 백로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취재팀은 알려지지 않은 노랑부리 백로의 서식지를 최초로 발견했다. 칠산도에서 자취를 감췄던 30여 마리의 노랑부리 백로들이 인근의 다른 무인도를 피난처 삼아 둥지를 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는 노랑부리 백로. 그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새. 누구의 방해도 간섭도 없는 무인도는 노랑부리 백로가 찾아낸 새로운 서식지다. 노랑부리 백로가 새롭게 털을 잡은 이 무인도에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면 노랑부리 백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름 없는 작은 무인도까지 쫓겨온 새. 노랑부리 백로가 이 섬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무인도는 사람이 없는 섬 무인도로 남아야 한다.